이은주에게 전용기란 그저 익숙한 공간이었다. 비행 횟수를 가늠할 수 없는 경력, 수없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았지만 오늘처럼 낯선 긴장감이 감도는 날은 드물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노란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전용기 내부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그녀의 심장까지 닿지 못했다. 올해 38, 대형 항공사에서 은퇴한 지 5년 만에 다시 유니폼을 입게 된 그녀에게 이 공간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였다. 유니폼은 그녀를 비행기의 얼굴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갑옷과도 같았다. 오늘의 임무는 다른 어떤 비행보다 특별했다. 바로 황보그룹의 오너이자 항공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한진우 회장의 전용기 스케줄이었다. 60대 초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의 이름은 기업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완벽주의로 유명했다. 일전에 몇 번 그의 전용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긴 대화는 물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드물었다. 그는 보통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는 게 전부였다. 그래서 이은주는 오늘 역시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탑승 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깔끔한 유니폼,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그제야 안심하고 객실 문을 열었다. 전용기는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이은주는 비상구와 각종 기물들을 점검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그녀의 몸은 오랫동안 훈련된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때 객실 문이 열리고 한진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슈트 대신 편안해 보이는 남색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서류 가방은 소파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몇 권의 책이 쌓여 있었다. 한진우 회장은 이은주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은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륙 후 전용기는 구름 위를 유유히 날아갔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였다. 이은주는 갤리, 즉 비행기 뒤편의 주방에서 승객의 요청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호출 버튼이 조용히 울렸다. 버튼이 켜진 좌석 번호는 예상대로 회장의 프라이빗 스위트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카트를 끌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좁은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한진우는 이미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고 셔츠에 단추 2개를 풀어놓은 채였다. 하얀 셔츠 사이로 단단한 쇄골이 살짝 드러났고 은은한 우디 계열의 향수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는 고개를 돌려 이은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짙은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다. 와인 줄 수 있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이은주는 익숙하게 와인 카트를 준비했다. 와인잔을 꺼내고 차가운 와인병을 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목을 훑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손을 따라 팔, 어깨를 거쳐 마침내 얼굴에 닿았다. 이 좁은 공간에서 그 시선은 의도적으로 길고 무겁게 이어졌다. 이은주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와인병을 기울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한진우는 잔을 받아들며 말했다. 이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특별한 날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흔들렸다. 그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가 알던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달랐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고 있는 날, 그 순간 이은주는 자신이 그 원하는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다. 짧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접촉이었다. 그는 잔을 들고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맞은편 소파를 가볍게 두드렸다. 안지, 이은주는 망설였다. 저는 근무 중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지금은 근무 얘기 말고 그냥 앉아. 단호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전용기의 스위트 좌석은 마주보는 구조라 그의 눈빛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은주는 숨을 죽였다. 기내 조명은 은은했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별빛만이 반짝였다. 이은주 씨, 전용기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의도를 읽고 있었다.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2달이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밖에서 모른다는 것도 알겠네. 그 말이 갖는 의미를 곱씹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더욱 세게 뛰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뚫고 들어와 숨을 삼키게 만들었다. 그때 기체가 살짝 흔들렸다. 균형을 잃은 그녀가 몸을 기울이자 그는 곧바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부축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평범한 부축보다 훨씬 깊숙하게 허리선을 감쌌다. 조심해. 다칠 뻔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손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등선을 따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고 온몸의 신경이 그 한 호흡에 집중됐다. 이은주 씨, 내가 말했었나? 전용기에서는 내가 원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뜨겁고 노골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오늘 이 하늘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요동쳤다. 기내의 작은 흔들림은 이미 멈췄지만 이은주의 마음은 여전히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은 더 깊숙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한진우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그녀는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가 거의 사라졌고 이은주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승무원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거절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고 그 힘은 그녀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오늘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의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녀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유니폼을 넘어 그 안에 감춰진 그녀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은주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몸은 그의 시선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비행이, 이 밤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 이끌려 그는 복도를 따라 몇 걸음 더 나아갔다. 그가 옆쪽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공간이 펼쳐졌다. 부드러운 크림색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맞춤 제작된 더블 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미니바와 작은 소파까지 좁지만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침실이었다. 구경해볼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은주는 망설였다. 그녀의 직업적 윤리,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모든 선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한진우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데리고 그 선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뎠다. 침실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자동으로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엔진의 미세한 진동과 그녀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다. 한진우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외부에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부기장도 함부로 못 들어오지. 그의 말은 마치 안전을 보장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위험을 느끼게 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미니백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아까 것보다 더 좋은 거야. 특별한 날에만 마시지. 그는 코르크 마개를 따고 와인을 잔에 따랐다. 짙은 루비색 액체가 잔 안에서 천천히 소용돌이쳤다. 그는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마셔봐. 이은주는 잔을 받아들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몸속까지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와인이 아니었다. 긴장과 불안을 부드럽게 녹여내리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손목뼈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고 그 온기가 그녀의 심장을 건드렸다. 이은주 씨, 내가 오늘 당신을 이곳에 부른 건 우연이 아니야.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은주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무슨 이유죠?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순간 기체가 또다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은주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떨고 있네. 그의 속삭임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더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침대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는 한 손을 그녀의 허리에 얹었고 다른 손은 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다. 침대 위에는 이미 부드러운 시트가 깔려 있었다. 이은주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망설임마저 허락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앉힌 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는 시간도 규칙도 바깥의 시선도 없어.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이은주는 그 순간 이 공간이 단순한 회장의 전용 침실이 아니라 그녀와 그만의 세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도.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기체를 감싸는 엔진의 낮은 진동음과 그녀의 심장 박동만이 귓가를 두드렸다. 침실 안의 공기는 밖의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음과 한진우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이은주를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평가나 의심이 아닌 오직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이은주는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둡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를 담고 있었다. 편하게 앉아. 그가 침대 옆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다. 매트리스가 살짝 꺼지며 균형이 흔들렸고 그 미세한 움직임마저 그녀의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는 미니백에서 다시 와인을 꺼내 그녀의 잔을 채웠다. 이건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기내에 2병밖에 없어. 그는 잔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끝을 오래도록 머물렀다. 따뜻하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서부터 팔, 어깨를 거쳐 목까지 서서히 번져왔다. 이은주 씨, 비행할 때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야? 그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이은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륙할 때요. 땅을 떠나는 순간이 항상 설레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난 착륙 직전이 더 좋더군. 모든 걸 끝내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순간. 그의 대답은 평범한 듯 했지만 이 대화가 단순한 비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은주는 직감했다. 마치 오늘 밤도 이륙과 착륙 사이의 한 구간이라는 듯이.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은주 씨,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은주는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당신은 첫날부터 기억에 남았어. 시선, 목소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그의 말이 그녀를 묶어두는 끈처럼 느껴졌다. 그때 기체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하늘이 그들을 가볍게 흔들어 깨우는 듯 했다. 이은주는 무심코 균형을 잡으려 했고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아챘다. 강하게, 그러나 결코 거칠지 않게. 그 힘 안에는 소유와 보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이은주는 그의 가까운 숨결에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눈동자가 너무 가까워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읽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이은주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등 위로 천천히 올렸다. 손바닥이 등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전용기에서 비밀을 지키는 건 기본이야. 하지만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면 더 특별하지 않나? 그 말은 그녀를 시험하는 듯 했고 동시에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이은주는 잔을 들어 남은 와인을 한 모금에 삼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와인의 열기가 곧 심장의 열기로 바뀌었다.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표정이 조금 달라졌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은주는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그 손은 강요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가볍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엔진의 진동과 그들의 호흡이 대화를 대신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침대 헤드보드 쪽으로 한 걸음씩 이끌었다. 발걸음이 느린 이유는 마치 그 사이사이의 공기를 모두 기억하려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멈췄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이제 어떠한 장벽도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선택이야.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다. 이은주는 그 순간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다. 바깥은 영하 50도의 공기와 완벽한 침묵. 안쪽은 그와 그녀만이 공유하는 따뜻한 숨과 긴장된 맥박. 그녀는 그 안쪽을 선택했다. 발끝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것은 곧 그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강하게 쥐게 만들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내린 결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숨소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숨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온도가 좁은 침실 안을 천천히 채웠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거야. 그 한마디에 마치 하늘 위에서 시계가 멈춘 듯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그는 그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히고
맞은편에 서서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표정, 어깨의 긴장,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전부 기록하려는 듯. 이은주는 애써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와 시선을 맞추는 것이 이 순간의 유일한 대화였고, 그 눈빛 안에서 그녀는 불안을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시간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았다. 창밖이 서서히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을 때 한진우는 침대 헤드보드에 기대앉아 이은주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노골적인 욕망 대신 만족감과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겉가그륙하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이어진 그들의 비행이 끝나고 다시 현실의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 거라는 의미였다. 이은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니폼 상의를 곱게 정리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출발 전과 달랐다.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고 입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이 변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볍게 웃었다. 좋네. 그렇게 웃는 거. 기내 방송으로 착륙 준비 안내가 나왔지만 전용기 침실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만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다음 비행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지?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우연이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만의 규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전용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그들의 비밀도 땅 위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은주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비행 속에서 그들은 하늘 위의 규칙으로 서로를 다시 찾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이은주의 삶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황보항공의 베테랑 승무원이었고 아들의 엄마였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 속에는 한진우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다음 전용기 스케줄은 예상보다 빠르게 잡혔다. 그녀는 이번에도 조용히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객실 뒤편 갤리에서 그의 호출 버튼이 울리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호출이 울렸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한진우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처럼 그의 옆에는 서류와 함께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는 온기를 담고 있었다. 앉지. 그가 전과 같은 말을 건넸다. 이은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대화는 전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들은 비즈니스나 공적인 이야기 대신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진우는 의외로 가정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 사업을 키워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덤덤하게 풀어냈다. 그는 그녀의 아들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이은주는 그에게서 냉철한 사업가 한진우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한진우를 보게 되었다. 당신은 왜 다시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은주는 한동안 망설였다. 아들 때문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었다. 훌륭한 엄마네요. 그의 칭찬에 이은주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승객과 승무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하늘 위에서만 만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한진우는 매번 그녀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녀가 탑승하는 비행기에 맞춰 전용기 스케줄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조용히 건넸다. 아들의 학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그녀가 힘들 때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시기였다. 이은주는 그의 도움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위안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오직 하늘 위에서만 존재했다. 그들은 땅 위에서는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마치 하늘 위에서의 만남이 현실의 복잡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인 것처럼. 그러나 이은주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한진우라는 존재가 깊숙이 자리 잡을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하늘 위에서의 평온한 비밀은 땅 위로 내려오는 순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은주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한진우라는 존재는 그녀의 삶에 거대한 힘으로 들어왔지만 그 힘은 동시에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다시 시작한 이 일이 한진우와의 관계로 인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어느 날 이은주는 평소처럼 아들을 데리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자 안경을 낀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진우 회장의 수행비서인 김도훈이었다. 김 비서는 한 번도 그녀와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었기에 이은주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이은주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은주는 당황스러움에 상자를 받아들었고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차창을 올리고 떠났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좋아한다는 한정판 로봇 장난감과 힘내세요. HEJW라는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은주는 따뜻한 마음과 동시에 섬뜩한 불안감을 느꼈다. 한진우는 그녀의 일상을 아들의 일상까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하늘 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그날 밤 이은주는 전용기 안에서 한진우를 만났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감을 토로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도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을 너무 깊이 아시는 건. 한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은주 씨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은주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유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을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 했고 그녀를 책임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은주는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도 위험한 줄타기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황보그룹의 임원진 중 한 명인 박영진 상무는 회사 내에서 한진우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한진우의 행동을 주시해왔고 그들의 관계를 직감적으로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한진우의 전용기 스케줄과 이은주의 근무 기록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은주가 한진우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영진은 한진우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진우 회장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은주가 한진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다른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회사 내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진우 회장이 평범한 승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은주는 주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동시에 비난을 읽을 수 있었다. 이은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다시 들어온 이 남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아니면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믿고 나아가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한진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전용기 비행에서 이은주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한진우를 만났다. 그녀는 모든 소문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한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은주 씨.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조금은 잠재워 주었다. 하지만 이은주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거대 기업의 권력 다툼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녀는 이제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진우의 사랑과 보호를 믿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한진우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은 이은주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강력한 진통제와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무게를 지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이 한진우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은주는 한진우의 손을 잡았고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었다. 땅에 내린 그들은 다시 현실의 각자 다른 삶으로 돌아왔다. 이은주는 아들을 등교시키고 출근을 준비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휴게실에서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멈추는 대화,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은주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가 흔들리면 한진우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다. 한편 한진우는 황보그룹의 회장실에서 박영진 상무와 마주 앉았다. 박 상무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은주와의 관계를 담은 사진과 자료를 한진우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회사에 퍼지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박 상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한진우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그는 이은주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거나 그녀의 집 근처에서 차를 타고 기다리는 모습들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은주의 불안한 눈빛만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이 문제로 인해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다. 박 상무,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한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 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별것 아닙니다. 회장님의 경영권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계신 신사업에 대해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상무는 한진우의 신사업 계획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한진우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 했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한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겨져 있었다. 박상무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은 이사회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회장님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박상무, 자네는 내가 왜 이은주 씨와 전용기에서 만나는지 아는가? 그의 질문은 박상무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곳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사진들을 어떻게 쓰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네. 그날 저녁 한진우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이사회에 자신의 신사업 계획을 재확인시키고 이은주와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저는 이은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승무원이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인성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제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사회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진우의 당당한 태도에 박상무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준비한 모든 협박은 한진우의 정면 돌파에 무력화되었다. 그의 당당한 고백은 오히려 이사회에 더 큰 신뢰를 심어주었다. 한진우는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를 이용해 이은주를 향한 사랑을 보호하려 했다. 그는 세상의 시선과 소문 따위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이은주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그의 당당한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황보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이은주는 황보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에게 미지의 공간이자 한진우의 세계 그 자체였다.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뚫린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그녀의 작은 존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답을 전하고 싶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의 말에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니폼 대신 단정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한진우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 대신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를 발견한 순간 그의 눈빛은 부드럽게 빛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이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눈을 마주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는데. 한진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위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위험이라면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이은주 씨의 삶에 몰래 들어가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세상의 시선에 당당히 맞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영진 상무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와 의논도 없이 이사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한진우는 이은주의 손을 잡은 채로 박상무를 차갑게 응시했다. 박상무, 자네는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나는 사랑을 걸었네.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상무는 이은주를 향해 비난의 눈빛을 보냈다. 겨우 저런 여자 때문에 회장님의 모든 것을 망치시다니 입 다물게. 한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은주 씨는 자네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귀한 사람이야. 당장 나가.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박상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진우의 용기 있는 고백 앞에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한진우는 다시 이은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분노는 사라지고 오직 그녀를 향한 따뜻한 애정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한진우와 이은주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평가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은주를 비난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한진우의 굳건한 사랑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녀의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박상무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뒤에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한진우 회장의 경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황보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한진우가 과거에 추진했던 신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밀 서류를 빼돌렸고 그 서류를 언론에 넘기려 했다. 그 서류에는 황보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경쟁사를 무너뜨린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황보그룹의 이미지는 물론 한진우의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위기였다. 박상무는 한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 거래를 제안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은주를 떠나고 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시면 이 서류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황보그룹을 지키는 것과 이은주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힘든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이은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은주는 한진우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회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한진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박상무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은주와 함께 황보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한진우의 결정은 황보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는 내부 비리를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박영진 상무는 물론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임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진우의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기업의 명성을 지키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택했다. 이은주는 한진우의 선택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이제 한진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의 옆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진우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다. 저는 황보그룹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은 물론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었지만 한진우의 확고한 의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박영진은 한진우의 선언에 경악했다.
그는 한진우가 자신과의 거래를 거절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마지막 무기였던 비리 서류가 오히려 한진우의 손에 들어가게 된 셈이었다. 박영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한진우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은주를 노리기로 했다. 박영진은 이은주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을 이용해 한진우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은주 아들의 학교 시간을 알아냈고 그를 납치할 준비를 했다. 박영진은 이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이은주 씨, 당신 때문에 회장님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은주는 충격에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당장 한진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박영진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녀는 박영진이 요구하는 대로 한진우에게서 모든 서류를 빼내어 자신에게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한진우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이은주가 자신을 피하고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김비서를 시켜 이은주의 뒤를 쫓게 했다. 김비서는 이은주와 박영진이 만나는 장소를 알아냈고 즉시 한진우에게 보고했다. 한진우는 이은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경호팀을 동원해 이은주와 박영진이 만나는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그들의 만남을 감시했다. 박영진은 이은주가 서류를 건네자마자 그녀를 비웃었다. 겨우 이은주 씨의 아들 목숨을 가지고 회장님을 협박할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 박영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은주를 향해 말했다. 사실 당신의 아들을 납치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아들을 해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는 이은주를 인질로 삼아 한진우를 협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한진우의 예상 밖에 무너졌다. 한진우의 경호팀이 일제히 나타나 박영진과 그의 일행을 제압했다. 박영진은 경악하며 한진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어떻게... 한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영진을 응시했다. 박상무, 자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렸네. 그것은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은주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은주는 그의 품에서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왔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진우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강인한 의지이자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희생이었다. 박영진은 경찰에 넘겨졌고 그들의 비열한 음모는 세상에 드러났다. 한진우는 언론에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한진우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재계의 거물이 자신의 과거 비리를 스스로 폭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언론은 연일 한진우의 결정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의 솔직함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위선자라 비난하며 황보그룹의 몰락을 예견했다. 그러나 한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이은주와 함께 겪어나갔고 그녀의 아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의 희생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황보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한진우는 회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위기 극복에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꾸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은주와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한진우는 이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은주 씨와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용기와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차가운 기업가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뒷소문이나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한편의 드라마가 되었다. 이은주는 한진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했다. 그녀의 존재는 한진우에게 단순한 사랑을 넘어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진우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의 과거의 그림자, 바로 그의 전처였다. 그녀는 한진우가 이은주와의 관계를 공개한 것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한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한진우의 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를 다시 한번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 한진우는 이은주에게 자신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전처는 황보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었고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한진우를 사랑하기보다는 그의 권력과 재산을 탐했다. 결국 한진우는 그녀의 끝없는 욕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잊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삶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전처는 이은주를 찾아와 경고했다. 당신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 당신은 그저 그의 새로운 장난감일 뿐이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를 떠나. 그녀의 말은 이은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은주는 한진우를 믿었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불안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진우는 이은주를 찾아온 전처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이은주 씨를 건드리지 마.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당신의 비열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은주를 지키려 했다. 이은주는 한진우의 결심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진우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의 전처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에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진우의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만 했다. 한진우의 전처, 송지아의 등장은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는 마지막 시험대였다. 그녀는 한진우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이은주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였다. 이은주는 송지아의 비난과 경고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한진우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진우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과거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까지도.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은주에게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송지아와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사업적 관계였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그는 이은주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순간 그가 잊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진우는 송지아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송지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이로 인해 황보그룹의 명성이 다시 한번 위협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은주와의 사랑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정화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송지아는 한진우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은주를 찾아와 한진우를 포기하라고 설득했다. 그 남자는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 하지만 이은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회장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송지아는 좌절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진우가 이은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욕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송지아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 그녀는 한진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한진우, 당신이 이겼어. 하지만 기억해. 당신을 파멸시킬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 대신 체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진우는 검찰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언론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황보그룹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진우의 진심을 담은 경영 혁신으로 인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이은주에게 공식적으로 프로포즈했다. 이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 아내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행복할 겁니다. 이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장님과 승무원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행기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땅 위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